사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케이스들이 제게는 가장 보람있는 수술이 되기도 하는데요. 복잡한 안과 질환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다른 곳에서 백내장 수술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승진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흔하고 비교적 안전한 수술이지만 환자의 눈 상태에 따라 난이도가 천차만별이기도 합니다. 안과 선생님들께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저희 병원으로 의뢰해 주시는 사례들이 꽤 많은데요. 특히 외상성 백내장, 모양치 소대 약화, 각막 혼탁, 동공 손상 같은 복잡한 경우들이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려운 백내장 수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인공수정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0대 남성분으로 30년 전에 저한의 외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양안 시력이 저하되었는데 특히 저한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타안과에서는 외상성 백내장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교종시력은 우한 0.7, 좌안 0.2로 양안 모두 고도근시였어요. 좌안은 외상으로 동공 관략근이 손상되어 동공이 크고 울퉁불퉁했죠. 또 수정체가 떨리는 수정체 떨림이 있었고 훈항하 혼탁이 심해서 수술 중 훈항 파열 위험도 높았습니다. 각막 지형도 검사에서는 우한은 중심부 위쪽이 뾰족한 수직코마 패턴의 불규칙 난시가 있었어요. 이런 눈에서 회자력 렌즈를 넣으면 빛번짐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우한에는 굴절형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했습니다. 저안의 경우에는 동공이 크고 모양체 소대가 약해서 수술 중에 공막 고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분께 설명드렸고요. 공막 고정이 가능한 굴절형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저안 수술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어 공막 고정까지는 할 필요 없었지요. 수술 후 시력은 우한 1.2의 J4, 좌안은 1.0의 J4로 양안으로는 1.2의 J2, 환자분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는데요. 우한은 각막 모양이 좋지 않고 저안은 외상성 백내장으로 어려운 눈이었지만 환자분 눈 상태에 잘 맞는 수정체와 수술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외상성 백내장은 유리실 절제술이나 공막 고정술까지 할 수 있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 여성분인데요. 수개월 전 우한의 외상을 입으신 후 심한 비문증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셨어요. 원래는 먼 곳이 잘 보였는데 최근에는 가까운 것만 보이고 그마저도 흐리게 보인다고 하셨어요. 비문증 수술과 백내장 수술을 함께 받고 싶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양안 모두 심한 핵백내장으로 교종시력은 오른쪽이 0.6, 왼쪽도 0.6이었고요. 양안 모두 뚜렷한 유리체 혼탁이 있었는데 우한이 더 심했습니다. 우한의 세극등 현미경 사진을 보시면 9시 방향으로 동공이 커져 있는데요. 외상으로 인해 9시 방향의 동공 관략근이 손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각막 지형도는 정상이었고요. 좌안은 세극등 현미경으로 봤을 때 각막 혼탁이 심해 보이지 않았는데 각막 지형도를 보니 혼탁으로 인해서 각막 중심부 아래쪽 절반이 가파른 형태로 심한 불규칙 난시를 보였어요. 양안 모두 동공이 크고 저안에는 불규칙 난시가 있어서 각각 다른 종류의 굴절형 다초점 렌즈를 사용했어요. 우한은 유리체 혼탁 제거를 위해서 유리체 절제술도 함께 했고요. 수술 후 시력은 우한 1.0의 J4, 저안은 1.0의 J1으로 좋아졌고요. 광각 안제 촬영에서 우한의 유리체 혼탁이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백내장 수술 후 저안의 비문증이 더 잘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 불편하시면 나중에 왼쪽도 유리체 절제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비문증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노안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유리체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이 환자분처럼 각막 혼탁이 있는 경우에는 꼭 각막 지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수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처럼 다른 안과에서 의뢰해 주시는 백내장 케이스들은 보통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외상으로 인한 문제가 있거나 각막에 불규칙 난시 그리고 혼탁이 있거나 또 동공이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비문증이나 유리체 혼탁이 심한 경우들이죠. 그럼 이런 어려운 케이스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정확한 검사와 분석이 중요하겠죠. 각막 지형도와 망막 검사 등을 통해서 환자의 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렌즈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같은 환자라도 우한과 자안의 상태가 다르면 각각 다른 렌즈를 선택해야 할 수 있어요. 또 외상성 백내장이나 모양체 속도의 약화가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중 훈항 파열이나 인공수지 탈구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집도의가 유리체 절제술, 공막 고정술 등 다양한 수술을 할 수 있어야 복잡한 케이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케이스들이 제게는 가장 보람있는 수술이 되기도 하는데요. 외상이 있었든 각막에 문제가 있든 비문증이 심하든 각 눈에 맞는 해결책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복잡한 안과 질환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다른 곳에서 백내장 수술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